7억 2천만 원. 37년간 모은 전 재산이 단 5일 만에 사라진 금액입니다. 2022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정확히 120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건 마지막 72시간이었습니다. 11월 8일 오전 FTX 출금 중단부터 11월 11일 오전 파산 신청까지 그 3일 동안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숫자가 떨어지는 걸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37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았죠. 특허 17건을 등록했고 회사 혁신상을 3번 받았습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솔라나의 기술 백서를 읽었습니다. 초당 5만 건 트랜잭션 처리, 타워합의 알고리즘, 모든 게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엔지니어로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안전하다고요. FTX는 세계 2위 거래소였고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는 MIT 출신 천재였어요. 30세에 200억 달러 자산가가 된 사람이었죠. CNBC, 블룸버그가 인터뷰했고 미국 상원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같은 공대 출신으로서 그를 믿었어요.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진짜여도 사람이 거짓이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퇴직금 4억 5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4억 원, 총 8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남은 건 1억 3천만 원 뿐이었어요. 손실률 84.7%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투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거였어요.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리모델링 자금이라고요. 딸의 결혼 자금을 망쳤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잃었어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기술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데이터만 믿지 말고 본성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솔직하세요. 혼자 결정한 그날이 저에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경비실 모니터 12개가 파란 빛을 내며 깜빡입니다. 과거 상무실에서 보던 화면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생산라인 데이터였고 지금은 CCTV 화면입니다. 습관적으로 손목 시계를 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어요. 스위스제 시계는 2년 전 전당포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젊은 입주민이 인사하네요.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37년간 상무님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61세, 시급 1만 원짜리 야간 경비원이에요. 순찰 일지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동료 경비원이 웃으며 말해요. 형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엔지니어의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분석하던 그 습관이요. 기술을 믿었던 엔지니어의 말로가 이것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1985년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자동차 부품 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37년간 한 회사만 다녔어요.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기술개발팀장, 연구소장을 거쳐 상무이사까지 올랐죠. 특허 17건을 등록했고 회사 혁신상을 3회 받았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공정과 시스템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회의 때 제시하는 PPT는 항상 완벽했어요. 보고서엔 오타 하나 없었고 데이터는 검증된 것만 사용했죠. 임원회의에서 후배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그렇게 실수가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데이터를 믿으면 돼.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37년간 저를 지켜온 철학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강동구 아파트 12억 원짜리를 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무난하게 키웠어요. 큰딸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고, 아들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둘 다 제 손을 떠나 자리를 잡았어요. 아내는 종종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너무 꼼꼼해. 영수증도 항목별로 정리하잖아. 맞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엑셀로 관리했어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까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습니다. 매달 말이면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검토했어요. 그 꼼꼼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퇴직금은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됐고, 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완벽했어요. 연금 월 250만 원, 아파트 12억 원, 예금 5천만 원. 여유롭진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투기도 안 했고, 빚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주식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만으로 자산을 관리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단 마이너스 선택의 논리. 2021년 10월 골프장에서 계열사 IT 담당 상무를 만났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이제 퇴직 준비하시죠? 요즘 괜찮은 투자처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가 보여준 건 솔라나라는 암호화폐였습니다. 형님, 이건 기술이 다릅니다. 초당 5만 건 트랜잭션 처리 속도예요. 이더리움의 4,000배입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암호화폐는 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스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받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다 망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IT 상무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기술 투자입니다. 백서 한번 읽어보세요. 엔지니어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이라는 단어가요. 집에 와서 솔라나 백서를 다운받아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6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엔지니어로서 기술 문서를 읽는 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작동 증명 방식, 타워합의 알고리즘, 타임스탬프 검증 메커니즘, 모든 게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처리 속도였습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이 초당 1020건을 처리할 때 솔라나는 5만 건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개발진 구성, 투자자 명단, 시장 분석 리포트까지 검토했어요. 그러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FTX예요. FTX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는 MIT 출신 천재였어요. 30세에 200억 달러 자산가가 된 사람이었죠. CNBC, 블룸버그가 그를 인터뷰했고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증언까지 했습니다.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경영을 합니다. 고객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감사를 받습니다. 같은 공대 출신으로서 그의 말투가 익숙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말하는 방식과 비슷했어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처럼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암호화폐 기술이 많이 발전했대. 솔라나라는 거 한번 알아보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한다고? 도박 아니야? 조심해야지.
아니야. 이건 도박이 아니야. 내가 기술 백서까지 다 읽어봤어. 이건 투기가 아니라 기술 투자야. 그래도 걱정 마. 내가 37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잖아. 기술은 볼 줄 알아. 이건 진짜야. 아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37년간 실수 없이 살아온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2년 1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 4억 5천만 원 전액을 솔라나에 투자하기로요. 당시 솔라나 가격은 $150였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18만 원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 5천만 원 나누기 18만 원. 정확히 2,500개 솔라나를 살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로서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엑셀을 열어서 투자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목표 수익률 50%, 손절 라인 마이너스 30%,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도 했어요.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중간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이건 안전하다. 37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아온 엔지니어의 확신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솔라나 가격이 잠깐 올랐습니다. $13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환율 1,200원 기준으로 우리 돈 15만 6천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00개 곱하기 15만 6천 원.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손실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역시 기술은 거짓말을 안 해. 곧 회복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IT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배, 조금씩 오르고 있네. 좋은 정보 줘서 고마워. 형님, 제가 아직 시작이에요.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3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0에서 $100, $80로. 그리고 5월 루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테라마이너스 루나라는 암호화폐가 하루 만에 99% 폭락한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솔라나도 영향을 받았어요. $80에서 $60, $50, 그리고 $40까지 추락했습니다. 18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00개 곱하기 4만 8천 원. 1억 2천만 원. 투자금 4억 5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3억 3천만 원 손실이었어요.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백서를 다시 읽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기술은 변하지 않았다. 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솔라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야. 구조가 완전히 달라. 일시적 조정일 뿐이야. IT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배,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루나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형님, 걱정 마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FTX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가 솔라나 생태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말에 오히려 결심이 섰어요. 엔지니어의 논리로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전략이죠. 엑셀 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투자금을 계산했어요.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투자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요. 은행에 갔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 4억 원을 빌릴 수 있었어요. 금리는 연 6%, 월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자 200만 원은 연금 250만 원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 가격만 회복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야. 아내에게는 리모델링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 한 번은 고쳐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이랑 주방 전체를 바꿀 거야. 그래, 그럼 좋지. 얼마나 들어? 4억 정도. 대출 받아서 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격이 회복되면 말이죠. 2022년 6월 4억 원으로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40달러였어요. 환율 1200원 기준으로 48,000원. 계산했습니다. 4억 원 나누기 48,000원. 정확히 8,333개를 살 수 있었어요. 기존 2,500개와 합쳐서 총 1833개가 됐습니다. 평단가를 계산했어요. 총 투자금 8억 5천만 원 나누기 1833개. 평단가 78,450원이었습니다. 엑셀에 정리하면서 안도했어요. 가격이 78,000원만 넘으면 손익분기점이야. 지금 48,000원인데 충분히 회복 가능해. 여름 내내 솔라나는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세 확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틈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차트를 봤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혈압약이 하나에서 2개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술을 믿었으니까요. 10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 남자친구 소개할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아빠, 예단이랑 예물 준비 어떻게 하면 돼?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라나는 여전히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33개 곱하기 48,000원. 약 5억 2천만 원. 투자금 8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 손실 상태였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빼려면 할 수 없었어요.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빠가 잘 준비해 놓을게. 응, 고마워 아빠.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11월 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대차대 조표 유출, FTX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알라메다는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가 운영하는 트레이딩 회사였습니다. FTX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에 유용했다는 의혹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알라메다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FTX 자체 토큰인 FTT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직감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어. FTT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알라메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그럼 FTX도 위험해지는 구조였습니다. 11월 6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FTX 투자로 받은 FTT 토큰 전량 매도 결정. 루나 사태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날부터 솔라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40달러였던 가격이 38달러, 35달러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환율 1200원 기준으로 42,000원이었어요. 계산했습니다. 1833개 곱하기 42,000원. 4억 5,496만 원. 투자금 8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11월 7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FTX 출금이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IT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배, 전화 좀. 급해. 답이 없었습니다. 솔라나는 하루에 10%, 15%씩 계속 떨어졌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이상해. 많이 수척해졌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 회사 주식에서 손실이 좀 났어. 퇴직 앞두고 주식 정리하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봐. 곧 회복될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11월 8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FTX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합니다. 세계 2위 거래소가 출금을 막은 겁니다. 솔라나는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30%가 떨어졌어요. 35달러에서 25달러로. 환율 1200원 기준으로 3만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만 833개 곱하기 3만원. 3억 2499만원. 투자금 8억 5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5억 3천만원 손실이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당뇨 진단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156, 당화혈색소 7.2,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FTX 파산 신청. 컴퓨터 화면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이라니. MIT 출신 천재가 미국 상원에서 증언했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솔라나는 급락했습니다. 25달러에서 18달러로, 다시 15달러로, 그리고 10달러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환율 1200원 기준으로 1만 2천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만 833개 곱하기 1만 2천원. 1억 2999만 6천원. 반올림하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계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8억 5천만 원. 현재 가치 1억 3천만 원. 손실액 7억 2천만 원. 손실률 84.7%. 하루 종일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저녁 7시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 80억 달러 고객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 알라메다 리서치의 불법 유용, 개인 부동산 구매 등의 사용. MIT 졸업장, 투명 경영, 자선 사업.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공대 출신이라고 믿었던 그 천재가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달았어요.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솔라나의 초당 5만 건 처리 속도, 타워합의 알고리즘, 모든 게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짜였습니다. 37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사람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밤 10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뭐, 무슨 소리야? 퇴직금이랑 아파트 담보대출 다 날렸어. 8억 5천만 원이 1억 3천만 원 됐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5분, 10분,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혼자 왜 결정했어? 우린 부부잖아.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 기술이 좋으니까. 리모델링 자금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었어? 응.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아빠가 지금 좀 어려워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결혼 준비 자금을 당장은 못 줄 것 같아. 미안해. 결혼 좀 미뤄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투자를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 괜찮아요. 돈보다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울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아파트 대출 이자를 못 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 연체 시 경매 진행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2억 원짜리 집이 8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대출 5억 원을 갚고 나니 3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7억 2천만 원 손실을 메울 순 없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구로구 고시원에서 삽니다. 3평 남짓한 방에서 아내와 함께요.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을 사용합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고시원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오피스텔 야간 경비와 새벽 택배 분류 알바를 병행합니다. 시급 1만 원짜리 일이에요. 야간 경비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택배 분류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시간 자고 13시간 일합니다. 경비실에서 순찰 일지를 쓸 때도 습관적으로 엑셀로 정리해요. 동료 경비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 그냥 손으로 쓰면 돼요. 아, 그냥 습관이라서. 엔지니어의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던 그 습관이요.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괴로워요.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는 다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정맥류가 생겼대요. 여보, 미안해. 매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어떻게 그만할 수 있겠어요? 1년 넘게 딸, 아들과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조금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빠, 건강하세요? 응, 아빠 괜찮아. 너희들은 잘 지내고? 네,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눈물이 납니다. 지난 주말, 2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딸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 결혼식 망쳐서. 아빠,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돈보다 아빠가 혼자 끙끙 앓은 게 더 속상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린 가족인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는 항상 완벽했잖아요.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저도 내년 봄에 결혼해요. 소박하게 할 거예요. 아빠 꼭 와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압니다.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믿지만 투자자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요. 37년간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도, 특허 17건도, MIT 졸업장을 가진 천재의 말도 사람의 본성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술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솔라나의 기술은 진짜였어요. 초당 5만 건 처리 속도도
타워합의 알고리즘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는 가짜였어요. 그의 투명 경영도, 자선 사업도, MIT 천재 이미지도 모두 거짓이었죠.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 때 솔라나가 70% 폭락한 것, FTX와 알라메다의 밀접한 관계, 너무 완벽해 보이던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의 이미지. 하지만 저는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백서의 숫자만 봤어요. 아내에게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딸에게 미리 말했다면요? 최소한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거짓이면 모든 게 무너져요. 데이터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을 검증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엔지니어였던 저는 시스템만 봤어요. 프로세스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솔직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 성공을 확신해서 나중에 말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저는 37년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한 번 없는 엔지니어였어요.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도 혼자 견뎠어요. 회복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곧 좋은 소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가족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함께 견뎌낼 동반자예요. 저는 7억 2천만 원을 5일 만에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120시간 동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건 마지막 3일이었습니다. 11월 8일 오전 FTX 출금 중단부터 11월 11일 오전 파산 신청까지 정확히 72시간. 그 72시간 동안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숫자가 떨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엔지니어로서 계산했습니다. 1시간마다 몇 %씩 떨어지는지, 언제쯤 바닥을 칠지,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그 계산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배웁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을 만나며, 마트에서 손님들을 대하며, 딸과 대화를 나누며요. 숫자만 보던 엔지니어가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시급 1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신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엔 부디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이 글이 재밌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